자, 이제 또 한 발로 가겠습니다. 어제도 브리핑 해드린 기업, 이제, DB 하이텍이었죠. 주가가 속절없이 떨어지는 참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물론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CFD 계좌,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증권사들이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원인인 CFD에 대해서 신규 가입, 매매를 차단하겠다. 이게 본질적인 해결은 아닐 텐데,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증권사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 뭐 그들의 결정이겠죠. 자, 하여튼 뭐 이런 것 때문에 수급이 엉키면서 기업의 본질하고는 관계없이 속절없이 너무 급락하는 주가야 물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패턴이 반복되긴 합니다만 너무 많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너무 많죠. 네, 그게 어제 대표적으로 DB 하이텍이었고, DB 하이텍은 그래도 조금 어제 장중에 12거래일 연속해서 조정 하락하다가 조금 그래도 반등했는데 오늘도 이제 추가 반등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그런 기업들 중에 또 하나 선택을 해서 자람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주입니다. 시가총액은 2천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상장한 지는 2달도 채 안 된 새내기주입니다. 뭐 오버행 이슈가 나오기에도 아직도 깨끗하죠. 보통은 오버행이라고 하는 상장 후에 그 상장 당시에 배정받았던 물량의 출회, 잠재 매물 우려, 이건 한 3개월 정도, 한 달 3개월 이렇게 되는데 지금 2달 정도 됐으니까 지금 물량이 막 나올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거래량이 다 죽어버렸어요. 거래 없이 주가는 11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어제 12거래일까지 하락하다가 조금 그래도 반등을 막판에 줘서 끝났는데 오늘도 추가 반등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럼 내용이 받쳐줘야 되는데 내용이 나쁘지는 않아요. 물론 실적이라든지 뭐 수주라든지 이런 본질적인 것들이 펼쳐져야지만이 주가가 크게 오르겠지만 지금 내용 보면은 이 회사 본업은 통신용 반도체 설계, 팹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고속 광 트랜시버 설계, 그리고 차세대 통신 시스템 구축이 주력 사업이다라고 돼 있고, 전문적인 용어는 뭐 XGSPON, 그러니까 XG라는 거는 X는 이제 10 숫자 아라비아 숫자 10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10기가바이트의 통신 속도를 구현하는 기술인데. 보통 그 기지국하고 코어망하고 1대1 이렇게 되면은 5G나 6G로 넘어가게 되면은 천문학적인 그 설치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1대 N이라고 하는 다수를 동시 접속하는, 조금 용어는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설계한다고 합니다. 뭐 이것까지 자세하게 가기는 저도 내용은 아직 공부하다가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차세대 25GS 폰, 25기가급 통신 반도체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최종 고객은 미국의 AT&T라든지 국내 뭐 SK텔레콤, 그리고 또 도이치텔레콤, 노키아 뭐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글로벌 통신 회사들이 모두 협력사로 이제 등재는 돼서 기술이 이제 개발 속도는 뭐 거의 완료된 것 같고, 이제 통신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죠. 최근에 보면 이제 위성 통신이 본격적으로 국내에도 들어오고, 그걸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제 뭐 UAM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접어들었죠. 그러면 이제 기지국을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기지국 설치 안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이제 1대 N이라고 하는 다수의 그 통신을 배분하면서 동시에 고속으로 뭐 하여튼 그렇대요. 네, 뭐 저도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는 고정밀 타이밍 프로토콜 기술이라고 하는데 초저지연 시각 동기화. 영어 어렵죠. 그러니까 통신 끊기면 사단 난다 이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또 주목이 될 만한 회사긴 합니다. 기술력이 있으니까. 자, 신규 상장된 오버행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것 같고, 그다음에 신용 융자 비율이라는 것들을 요즘 얘기하는데, 왜 어제까지, 오늘도 아마 시초가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의 신용 융자 비율이 높다고 하잖아요. 뭐 12%까지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기업들은 0.19%니까 신용으로 주식 산 분들은 많지 않다. 거의 없다. 네. 개인 투자자들도 지쳐가지고 지금 쳐다보지 않는 기업.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 자율 반등의 위치에 있는 기업을 하나 오늘 자람 테크놀로지 이름이 좀 자람 테크네. 하여튼 잘 되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좀 확장해 보기 위해서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주가가 뭐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 네. 부지기수라서. 자람 테크놀로지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방금 앵커님이 다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통신 쪽은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이게 이제 좀 테크니컬이 저도 아침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공부를 좀 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PON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좀 핵심적인 이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PON이 이제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의 이제 약자더라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1대1로 광통신 케이블을 이제 깔려고 하면 이게 이제 정말 좀 기지국 하고 이걸 1대1로 다 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이제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랜 선이라고 하는 그렇죠. 기가 와이어인데 네. 그거를 다 꽂아 놓으면은 그러니까요. 뭐 수천만 개의 선을 또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온 도로가 그냥 그 케이블로 다 케이블로 다 깔려버리겠죠. 깔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기술을 이제 1대 N으로 이제 네트워크화 시키는 이제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5G를 뛰어넘어서 이제 6G, mmWave 이제 시대가 분명히 올 거잖아요. 네. 지금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를 봐서도 서버라든지 이런 케이블 광통신에 대한 투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아마 그다음에 5G는 건너뛰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통신사들이 6G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6G 상용화를 위한 그쵸. 이제 준비가 뭐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아마도 이제 이런 mmWave 이제 초고속 광 케이블과 관련해서 분명히 이제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제 통신 기업 소위 말해서 또 이제 반도체하고 비대화 보면 팹리스 기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고수익성을 이제 또 담보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문제는 사실 시장이 문제다. 결국 어저께도 지수는 반등이 좀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은 전부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에코프로가 18% 급등하고 그렇죠. 에코프로 BM이 막 11% 급등해버리니까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상승하는데 아니 도대체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왜 안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오늘은 어저께와 같은 이런 이제 수급 쏠림은 분명히 좀 달라질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낙폭 과대 종목들이라든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통신기업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뭐 많이 빠진 종목, 낙폭 과대 종목이라고 하면 빼놓지 않고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5G 통신기업들이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만 올해 하반기 때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게 아니라 5G 통신기업들도 거의 2년 가까운 이제 암흑기를 이제 끝내고 코로나19 때문에 뭐 투자가 지연됐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조금 풀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생겼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감안하면 뭐 충분히 낙폭과대 구간에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이 자람 테크놀로지의 이제 강점은 신규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손을 덜 탔다는 거. 네. 뭐 주가는 지금 공모가가 22,000원이기 때문에 어저께 종가가 32,000원이니까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죠. 근데 이제 공모된 첫날에 이제 가격을 보시면 거의 뭐 따상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주가가 확 일주일 동안 밀렸다가 다시 이제 6만 원 근처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청약 당시의 경쟁률이 1,700대 1이 넘었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뭐 청약을 할 때는 요 종목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 대한 인기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증명이 좀 됐다. 그리고 아까 이제 중요한 게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이제 락업, 보호의 수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유통 주식 숫자가 한 14%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대주주를 포함한 이제 대주주 일각 그리고 이제 대주주 성향의 이제 지분이 50%가 넘고 유통 주식 수가 이제 지금 1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오버행에 대한 이제 이슈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근데 주가는 지금 뭐 11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을 맞으면서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저점 부근까지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 뭐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들어오면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겠다. 왜 얼마 전에 앵커님이 그 미래생명자원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난주 월요일날. 이 자리가 이제 딱 거의 비슷해요. 이게 지금 미래생명자원 보시면 완전히 이제 주가가 쏟아져 내려가지고 바닥을 좀 치고 거래량도 진짜 최저 거래량을 딱 찍었을 때 그때 이제 정말 기가 막히게 저는 사실 이제 지금 고백한데 아니 갑자기 무슨 미래생명자원? 약간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얘기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거래를 네. 해요. 네. 하는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농산물 거래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슈들이 있고 헤지 펀드들이 들여다보는 부분에 대한 정보가 그렇죠. 들어와서 맞습니다. 봤는데 실제 농산물은 저는 스탑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도 이슈몰이는 저렇게 네. 오르는 뭐 대중성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설탕 가격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제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 또 뭐 흑해에 또 수출을 한 해 만에 뭐 저 이런 러시아 이슈. 네, 러시아 있는데. 이슈가 붙으면서 이제 시세가 강하게 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이제 가장 좀 많이 줄어들었을 그때가 네.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거나 뭔가 이제 좀 변곡점이 나오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장단점이 있죠. 이제 네. 거래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제 환금성은 좋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손절이라는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거래가 없으면은 지금의 이제 하한가 사태, CFD 그렇죠. 계좌처럼 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또 거래가 없이 이렇게 하락한 기업들은 거래가 이제 솟구치면서 막 그 활발해지면은 네. 또 시세가 분출될 재료만 수 딱 있는. 나오면 이제 그게 이제 그렇죠. 소위 말해서 트리거가 돼가지고 주가가 아주 강하게 이제 급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도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시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오늘 당장 움직이지 않더라도 사실 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이제 여유를 좀 보시면서 뭐 매수를 할 때도 한 방에 뭐 다 사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저점이 좀 확인되는 걸 보시면서 분할 매수했다가 네. 이런 식의 이제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면 최소 뭐 4만 원까지만 올라가더라도 뭐 20% 이상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붙어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뭐 매매를 권장드리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기술적인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포인트니까 네. 뭐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오늘 또 통신주들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통신주를 본 건 아니고 네. 이 회사는 이제 통신용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를 본 거예요. 팹리스입니다. 네, 팹리스 맞습니다. 반도체를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반도체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통신 장비 쪽으로 이제 좀 붙여드리면 뭐 솔리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은 뭐 통신 장비는 아닙니다만 MLB 요게 이제 또 통신 쪽에 많이 좀 들어가고 요즘에 네. 또 AI와 관련해서도 또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으니까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좀 정말 좀 인내심을 가지고 느긋하게 봐야 되는 종목은 이제 솔리드 같은 이런 이제 장비 종목들이거든요. 네. 이 주가는 진짜 뭐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통신 장비 기업들 지금 거의 한 2년 동안 시장에서 이제 소외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2020년에 그때 이제 코로나19 막 터졌을 때 거의 모든 업종들이 주가가 다 슈팅이 들어왔을 때 솔리드도 13,000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지금 5,000원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태거든요. 네.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는 오히려 이제 추세는 완벽하게 좀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요즘에 이제 강하게 우상향 추세를 좀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가 단기 조정을 이제 거치는 파동이기 때문에 뭐 이수페타시스도 충분히 이 정도 가격에서는 공략이 좀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좀 붙여드리는 종목 2개까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만 선택을 해달라는데. 하나만 하면은 이수페타시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김영민 매니저는 이제 보는 시각을 통신 쪽으로 보시는 거고 저는 이제 반도체 설계니까 사실 반도체로 봐서 자람 테크놀로지 이제 네. 위치는 두 종목 다 뭐 많이 하락해 있는 가격이 그런 상태다. 그리고 미래 생명자원은 네. 테마주기 때문에 테마주는 테마주대로의 그 네. 매매 방법이라서 아주 장기로 지금 보기에는 곡물 가격이 다시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곡물 시세는 그 뭐 이렇게 검색으로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네. 같이 이렇게 고려하셔서 조금 네.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좀 덧붙이면 이제 미국 쪽에서도 그 흑해에서 이제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이제 결제를 해줘라. JP 모건 이런 얘기 네,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익절 딱 잘 잡아 놓으시고 이제 차익 실현 또 하시면 네, 되겠다. 뭐 맞습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한 발은 오늘 자람 테크놀로지와 익스페타시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네. 하고 김영 메이저 오늘 또 선택하는 기업이 또 있을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반도체 쪽 종목 어제도 저희가 이제 뭐 반도체 말씀드렸잖아요. DB DB 하이텍 하이텍, 네. 드디어 이제 11거래 12거래일 만에 뭐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네. 어제 저는 이제 후공종의 이제 두산 테스나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 뭐 두산 테스나도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오히려 오늘 조금 더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역시 오늘 FSA 반도체 이런 후공종 기업도 하나 다시 한번 또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SFA 반도체는 비메모리 또는 메모리 반도체 이제 후공정 여러분들이 아마 OSAT라고 이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후공정 이제 위탁 생산 이제 전문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 이제 작년 그냥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 비중이 84%다. 그럼 여러분 딱 느낌이 와야 되는 게 지금 별로 안 좋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뭐 자연적인 감산 플러스 인위적인 감산까지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실적이 좋을 수가 없겠죠. 1분기는 아쉽게 좀 적자 전환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종목들은 전부 지금 1분기, 2분기 때 실적보다는 하반기 때 좀 턴어라운드 되는 모멘텀을 지금 보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적자를 발표했는데 주가가 이틀 연속 올라간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어저께 뭐 확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퍼런스 콜 이제에서 뭐 반도체 부분에 4조 6천억 적자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나서 오히려 상승폭을 조금 더 이제 키우는 이제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무래도 추가적인 이제 감산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에는 지금 긍정적인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어저께 뭐 또다시 이제 전기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만 5월 이후에는 전기차 종목들의 이제 독주는 이제 조금 완화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IT라든지 제약바이오가 그 전기차 종목들이 독주하고 있는 와중에 좀 소외됐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이런 이제 독주를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 수급 쏠림을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을 분명히 조금 보셔야 된다. 요걸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SFA 반도체는 하반기 때 DDR5 전환과 관련된 이슈에서 가장 좀 큰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될 수 있다. DDR5 전환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특히 또 서버 쪽에 출하량이 이제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즘에 반도체 얘기를 할 때 A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AI와 관련된 이제 수요 때문에 서버형 이제 CPU 뭐 그다음에 초고성능의 이제 GPU, 뭐 메모리 쪽도 이제 HBM3, SK하이닉스 지금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생산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이제 반도체 업계의 이제 좀 트렌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후공정 쪽에서도 후공정의 이제 단가가 계속 좀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커졌고 그리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쪽에 많이 좀 치중되어 있었지만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도 확장을 하는 단계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분기 때 이제 적자가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오히려 이제 주가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요. 정리하면 이제 첨단 패키징 투자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 그리고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지금 SFA 차트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월 중순부터 주가가 강하게 이제 올려치면서 1차적인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워낙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지금 SFA 반도체도 길게 보면은 2021년 2월 달에 10,000원짜리 고점을 만들고 거의 2년 넘게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거기서 지금 주가가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막 2차 전지 에코프로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계속 V자로 올라가기는 힘들거든요. 모르죠. 네, 진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와 같은 차트는 진짜 좀 드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려놨다가 좀 누르는 이런 파동들이 좀 만들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가 이제 형성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조정 들어오는 거는 뭐 충분히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잘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요 정도 구간에서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5월 달에는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좀 넘어가는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매수 가격은 5,400원 정도 한번 잡아보고 1차 목표 가격은 6,300원, 손절 가격은 4,8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SFA 반도체. 물론 반도체도 이제 종류별로 굉장히 많죠. 앞서 네. 이제 팹리스 설계하는 자람 테크놀로지 네. 같은 통신용 반도체도 있고 뭐 많은데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또 한 것 같은데 네. 공식적이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저희 매일경제 단독 보도처럼 나갔던 것 같은데 추가 감산 25% 얘기를 했어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큰 이슈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반도체 쪽이 뭐 2차 전지만큼 부응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혹시 괜찮으면 제가 어제 컨퍼런스 콜을 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포인트 좀 말씀드리면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지금 2분기까지도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이게 좀 비자발적인 추가적인 감산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막 3조 넘게 나오고 LG도 지금 1조 넘게 지금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LG전자도 2분기까지 적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사실 기업 이미지에도 상당한 좀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업황을 돌리는 가장 좀 손쉬운 방법이 감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 삼성이 예전 같은 이제 프론티어 정신이 없어졌다. 이 감산해가지고 손쉽게 이게 빨리 이제 다운 사이클 끝내려고 하는 거면 혁신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더 공격적으로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제 컨퍼런스 콜을 하고 1분기 때 설비 투자 규모가 작년 1분기 때 7조 원대였는데 지금 1분기 때 10조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는 더 늘어났고 R&D 네. 비용까지 합치면은 17조 원을 지금 1분기 때 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산은 하고 있습니다만 설비 투자라든지 R&D 비용은 계속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혁신에 게을리지 않다. 그래서 뭐 치킨 게임과 동시에 감산의 사이클이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다음 사이클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반도체 종목들한테는 이제 결정적인 호재가 되는 거죠. 아이고 목이 갑자기 메는데. 네. 하여튼 이 트랜스포머 좀 교체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네. 죄송합니다. 반도체 종목들 꼭 보셔야 된다. 지금 어차피 지금 5월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저는 5월 달에 가장 좀 탑픽 업종으로 반도체 업종 강조를 좀 알겠습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드릴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다음 코너가 있어가지고.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발도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선택도 해주신 우리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뵈야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